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2025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온진 지식하우스, 저자는 알베르트 키슬러, 옹개니는 최지수님입니다. 이 책은 2000년을 뛰어넘어 인생의 스승, 평정심의 철학자 세네카에게 배우는 삶의 태도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운명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태어난 뿐. 구걸하지도 뒷걸음치지도 말고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대, 평안에 이르렀는가? 폭풍 같은 삶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지켜낸 현자. 좌절한 존재들을 위한 세네카의 철학과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세네카인가? 폭풍 같은 삶 속에서 빛나는 평정심의 가치. 이 책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평온에 이르는 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야말로 인생 처세술을 알려줄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정치가로 황제 네로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궁정은 배신과 음모, 견제와 위협, 공포와 강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역동 그 자체인 삶을 살아내야 했던 세네카가 평정심에 천착했던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다가 파문과 추방, 복귀를 거쳐 결국 네로의 자결 명령을 받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인생 내내 내면의 평온에 이르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네카를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네카의 빛나는 말과 글에서 철학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종이와 잉크로 지어진 인생 학교이며 세네카의 철학과 삶을 깊이 파고들어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모아 평정심을 찾는 길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 분노, 집착, 허무 같은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철학이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읽으면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었어요. 단지 철학적인 조언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되짚어보게 해준 따뜻한 등불처럼 길을 밝혀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세네카의 인생학교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2000년을 뛰어넘어 인생의 스승을 만나다. 운명이 두려워하는 것을 오직 태어난 뿐. 구걸하지도 뒷걸음치지도 말고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대, 평안에 이르렀는가? 폭풍 같은 삶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지켜낸 현자. 좌절한 존재들을 위한 세네카의 철학과 지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온이 지속되는 삶이다. 이것은 영혼의 위대함이며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켜내 끈기가 주는 선물이다. 불행을 명랑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다가오는 일을 마치 원래 원하기라도 했다는 듯 받아들여라. 인생을 배우는 일에는 평생이 걸린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다. 오직 자신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아마존 리뷰 중에서 예비학교 철학
지혜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는 배움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삶을 내 것으로 만들고 즐기는 데 문제가 있다면 통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실행이 부족해서다.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주 그 누구도 세네카처럼 이 문제를 실천 철학의 핵심으로 다룬 사람은 없었다. 세네카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강조했다. 실행만이 행복을 만든다. 그대는 무엇하러 그리 많은 것을 새로 배우려 하는가? 이미 배운 것들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확고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대체 언제 가질 것인가? 이미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보는 시간은 언제 가질 것인가? 지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에 옮겨 시험해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행동이다. 우리는 편리함, 습관, 유지를 본능적으로 강하게 원한다. 우리의 사고는 이러한 본능으로 향해 있다. 따라서 좋은 삶, 행복, 생활 태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때마다 그것만으로 성격과 삶의 방식이 바뀔 거라고 착각한다. 이런 경향은 그 통찰이 결단과 함께 일어났을 때 더 강화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꾸준함이 부족하다. 결단에 기대어 실행에 옮기며 첫 발을 내딛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딘가에서 벽을 만나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부주의해지며 다시 일상의 틀에 갇혀버리고 만다. 무언가를 비판하고 논쟁하고 성찰할 때 그것 자체로 즐거움을 느낄지라도 실제로 적용할 때가 되며 힘이 부족해지는 듯하다. 전투 신호가 주어졌는데도 허공의 무기만 휘둘러보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장난감 같은 무기는 버려라. 결정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두려움도 나의 기분을 망쳐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숨겨진 욕망이 짓눌리는 부담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말해보라. 거기서 해야 할 행동이 보인다. 세네카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행복하게 하는 것,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철학은 행동하는 법을 알려준다. 말하는 법이 아니라. 철학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들의 삶이 말과 모순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인 동시에 실행은 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혜의 특징을 보여준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훈을 배우는 데 쓰고 배운 이론을 시험에 보는 데 쓰는가. 배움과 시험 사이의 관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실천에 좀 더 중요도를 두는 것이다. 물론 반대가 중요할 때도 있다. 세네카는 경험을 통한 시험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 인식하는데 만족하는 것과 구분짓는다. 그러나 지혜와 지혜의 근간이 되는 글은 늘 손에 지참하여야 할 행동 지침서와도 같다. 나폴레옹과 몽테뉴가 그리스 철학자 프루타르크의 정기를 늘 손에 지녔듯 헬무트 스미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손에 지녔단 말이다. 세네카는 일종의 시험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지혜를 적용할 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정 및 조정이 가해질 수 있고 또 반드시 가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인생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풍요롭게 해줄 뿐 아니라 성격, 존재, 삶을 모두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인생 학교를 통해 우리는 성격을 변화시키고 개발하며 내면에 지지할 곳을 얻고 그럼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다 해도 불필요한 망설임 없이 극복해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지혜는 어디에 쓰이는가? 현명한 존재가 되는 데 쓰인다. 그것이 지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다. 지혜는 영혼을 온전히 형성한 결과이며 현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영혼의 도야를 이룬 결과다. 이는 이론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고습관, 의지습관,
살아가며 습관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나는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영혼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네카에게 철학의 본질은 말의 깨달음이 아닌 행동의 깨달음에 있다. 그러한 깨달음의 목적은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지루함의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다. 정신을 형성하고 삶을 정돈하고 행동을 규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하고 조타석에 앉아 파도 속에서 배를 조종하게 한다. 행동의 깨달음 없이는 어떤 사람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없다. 깨달음의 조언이 필요한 수많은 일이 매 시간 벌어진다. 세네카가 과장한 게 아니다. 일상생활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없애고 고통과 불편함을 덜고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거나 강화시킬 것이라는 확신과 의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과 같이 애쓰는 곳에서만 해도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알고 있다. 편안함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여행을 즐기기 위해,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감의 기쁨을 증진하거나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래서 세네카가 강조했듯 매 순간 조언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생학교가 수업 내용을 내면의 태도에 집중하는, 즉 더 현명하게 살게 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과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매번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배운 삶의 지혜를 습관으로 내면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게 해야 한다. 올바른 통찰이 안에 올바른 행동이 행복과 충만감을 키워줄 것이다. 행동으로 옮겨야만 철학적 통찰이 비로소 그 목표에 도달한다. 변화를 위한 동기. 더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내면이 강해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자연에 대한 고찰과 공부보다 영혼이 더 힘을 얻을 곳은 없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네카는 그와 동시에 마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지식과 내면의 확신은 행동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갖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머리와 이성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안의 모든 신체적, 본능적, 무의식적 힘, 즉 몸의 힘도 확신을 얻어야 한다. 이건 이성의 도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동기부여 수단을 추가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태만한 장치도 함께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세네카는 이런 측면에서 종종 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활력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세네카는 수사적 장치, 권고와 지시, 반복, 특히 이미 성공한 적 있고 기억에 남아있는 명언이나 속담과 같은 공식들, 더 나아가서는 롤모델 사례, 스승의 권유와 명성, 지혜의 가르침이 학생의 개별 상황에 맞도록 하는 개인적인 대화 및 연습과 반복이라는 의식화된 형태의 중요도를 그게 부여했다. 이러한 것들은 이론을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세네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는 개별 수업이다. 각자의 성격에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이다. 가장 유익한 것은 대화의 형태다. 대화는 잘게 쪼개어져 내면의 길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잘짜인 강의는 전달력은 더 강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도는 약하다. 철학은 좋은 조언이다. 아무도 조언을 날카롭게 소리치며 하진 않는다.
덜 떠들썩한 소통 방식은 마음에 더 잘 들어오고 오래 남는다. 많은 말이 아닌 효과적인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말을 마치 씨앗을 심듯 해야 한다. 씨앗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적절한 토양이 심어지며 그 힘을 발휘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 학교의 수업은 과정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내면의 태도, 사고의 의지와 행동의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이는 성격의 수양이며 수업이라기보다는 훈련에 가깝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스스로를 수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그 과정에서 대화, 격언 또는 말 한마디가 종종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의 영혼이 일상의 경험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라나 꽃필 때에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롤모델, 그리고 잘 알려진 위대한 사상가가 남긴 말들에는 항상 강력한 동기를 갖게 하는 힘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이유에 이끌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들먹이며 접근해 인상적인 롤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데 이끌릴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상가 사유 방식을 생각해보자. 그는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각 시대별 추종자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 그에게 고마워하게 했다. 세네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 중 하나는 핵심을 찌르는 말, 즉 문제 또는 관념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격언이다. 세네카는 일반적인 통찰을 계속해서 압축하고 변형해서 표현했다. 그것이 그를 실천 철학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고대 철학자 중 한 명이 되게 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스타일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네카가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교육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철학은 실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이론은 필수적인 것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었다. 이론만으로는 좋은 삶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철학자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이들은 감동적인 격언에 자극을 받고 강연을 들으며 마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물론 그들은 공허한 말이 아닌 내용의 힘에 매료되고 고무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분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좋으련만 오로지 소수만이 내면에서 싹튼 마음가짐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는 영혼의 활력을 계속해서 자극을 받지 않으며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니 가끔 개혁을 자극해야 한다.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유익한 모든 것은 자주 활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단순히 익숙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며 다시 정리하는 것은 유의미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명백한 것도 다시 들여다보며 더욱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규칙이란 그것이 자주 생각날 때 좋은 롤모델이 있는 것만큼이나 유익하다. 피타고라스는 신전에 들어가 신들의 그림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 또는 신탁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영혼의 변화를 겪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물며 특정한 경고가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는 사실을 부정하겠는가. 세네카는 과하지 말 것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들며 말을 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의심하거나 왜라고 묻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듯 진실은 그 자체로 논증 없이도 안내자가 된다. 두려움이 혼합된 경외심이 영혼을 기울로써 규제하고 우리의 부도덕함을 차단한다면 격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또 무엇인가. 이 모든 수단은 지혜로운 삶의 조언을 깊이 수용해 시간이 흐른 뒤 영혼의 상태가 학습과 연습을 통해 완전히 개혁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에 필요한 시간을 못 내거나 안 내는 듯하다. 세네카는 언젠가 바쁜 사람들은 잘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일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다른 일들로 지나치게 바쁜 영혼은 어떤 것도 깊이 수용하지 못하고 마치 힘으로 밀어넣은 듯 조다다시 토해내기 때문이다. 이 다음에 수없이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세네카의 말이 뒤따른다. 하지만 인생을 배우는 일에는 평생이 걸린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쏟아왔던 걱정들, 후회들, 지나간 관계들을 조금씩 놓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조용히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따뜻한 거울 같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